내가 봤을 땐 이 오빠를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청춘을 날려도 되나? 막 춤추는데 난 집에 가서 닭구하고 싶은데. 백수 여자친구 뒷바라지를 하는 건 힘들겠죠? 이거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생각이야? 코인 선물 투자로 야금야금 잃은 돈이 어느새 1000만 원. 진짜 내가 다 막막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 많이 만났어요. 막 이제 사인회도 많이 하고 사인회에서 주신 편지들도 읽고 하다 보니까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콘텐츠로 고민들을 싹싹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좀 마음의 무게가 100이었다면 한 98 정도로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적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세상에나 이틀 동안 600개가 넘는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600개가 넘는 거를 진짜 다 읽어봤거든요. 사실 2번씩 읽었어요. 많으니까 좀 팡팡팡팡 할 거고 본인 사연이 없다고 너무 개념치 마시고 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사연들이 많이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해답이 있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언니의 20대는 어땠나요?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유흥, 술, 클럽 놀기를 즐기기보다는 집에서 사부작, 독서, 일기 쓰기, 피 글고 보기 거리는 걸 더 좋아하는데 20대 때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걸 조금은 미루고 20대 때만 놀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20대 때 이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가지고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이런 친구였거든요. 술, 클럽, 놀기, 막 밤새기 이런 취향이 아니었어서 맨날 혼자 막 카페 다니고 뭐 막 일기 쓰고 닭구하고 퍼즐 맞추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이렇게 청춘을 날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 해봐요. 이거 술, 클럽, 놀기 이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한번 가봐요. 그럼 막 억지로 좋아하는 척 하면서 놀 거야? 막? 춤추는데 난 집에 가서 닭구하고 싶은데 그래도 쳐야겠지 이게 오래 절대 갈 리가 없거든요.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되는데 이유가 막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근데 별로 후회 없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돼. 네. 자, 그 다음 살을 빼고 싶어요. 온갖 다이어트 자극 영상, 소리, 이미지 등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세요. 시큰둥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뚱뚱한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봐도 저는 이쁘고 귀여운 옷을 입고 싶어하는 추구미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자, 살을 빼고 싶은데 다이어트 자극 영상, 소리, 이미지를 찾아봤대. 미안하지만 이거는 살 빼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 걸 알잖아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한가? 아무튼 살 빼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동들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살을 빼지 않고 있는 내 모습으로 살 건지 그러면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다 시큰둥 모드로 살아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살을 빼고 싶으면 영상 보는 거, 이미지 찾는 거 말고 다른 노력을 해야겠죠?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걸 조금 줄인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 정해서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핍박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성인이라며 축하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썩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벗고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해졌다고나 할까요? 갑자기 앞자리가 바뀌니까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은 강박이 들어서요. 순식간에 잘 살고 있던 집 한 채가 홀랑 날아가 버린 느낌? 그리고 주변에 언니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불안한 아쉬움을 털어놓았더니 그럼 내가 뭐가 되니? 라는 답변만 받아 해결되지 않은 채 26년에 1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답니다. 성인님의 20살 혹은 사회초년생 시절 기억은 어떠신가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성인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우리 핍박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자꾸 귀여움의 그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사연자님은 나름대로 속상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진지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이 어른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막 어른이 되었나? 이걸 갑자기 생각하려면 너무 막막하거든요.
미성년자고 성인이라는 기준이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정해놓은 것 뿐이지 갑자기 자 이제 너는 이제 애기 아니야. 너 20살 1월부터는 완전 너가 다 책임 다지고 뭐 아파도 울지도 마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 어른이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른이 된 지 거의 15년 넘게 흘렀지만 제가 무슨 일 생기면 당장 고태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의지하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것 이런 거는 계속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뭔가 사회적으로 응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른이 된 거 너무 축하해. 다음 연애 사연도 많이 왔더라고. 저는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장기 연애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가끔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상 만나면 좋고 편하고 함께 있으면 안정감 느끼고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건 분명 아닌데 예전처럼 가슴이 뛰는 연애라는 느낌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성희님은 고택님을 만나야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쭉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장기 연애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던데? 뭔가 어떻게 장기 연애 하셨어요? 이런 거?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분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떤 게 고민인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고민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연애가 안정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 가슴 뛰는 감정이 없어서 살짝 심심하고 이게 맞나? 이런 정도의 고민인 것 같은데 계속 설레고 그런 감정을 쫓으려면 장기 연애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안정형을 엄청 추구하거든요. 안정형 사람?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정추구형 인간이어서 초반이 오히려 설레지만 엄청 불안하고 엄청 불안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얘랑 싸워도 보고 막 볼장 좀 보고 좀 방귀 좀 꼈다 한 이후로부터도 되게 그 재미가 저한테는 더 있었어서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나 지금 남자친구랑의 관계를 이렇게 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설레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근데 사연자님이 혹시 설레고 싶다. 나는 심장 두근두근 도파민 러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남자친구분이랑의 계속적인 만남을 다시 재고해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계속 만나봐야죠 뭐. 남자친구를 이렇게 좀 다르게도 한번 보시고 좀 떨어져서도 한번 보시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코인 선물 투자로 야금야금 잃은 돈이 어느새 1,000만 원. 후회의 눈물은 보석이 되리란 희망의 허상이 아직도 저를 코인판이란 지옥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날을 잊고 청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간 쌓인 노하우와 적은 리스크의 투자로 다시 희망의 끈을 잡아야 할지 딜레마에 놓인 상황입니다. 저한테 이런 코인 투자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셨군요. 일단 이 사연을 읽자마자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코인에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진짜 어떤 노하우와 이런 게 어느 정도로 보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팩트만 보자면 잃은 돈이 1,000만 원이다라는 것만 팩트고 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시 투자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는 팩트가 아니고 상상이죠. 후회의 눈물은 보석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어떤 희망회로적인 상상인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다시 코인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노하우를 다른 곳에 써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1,000만 원을 잃어보고 어떤 배움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르게 활용해보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핍박입니다. 저는 삼수를 했고 최근에 대학 원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합격 여부와는 별개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에 대한 불안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대학 생활을 하거나 군복무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저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스스로가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나이차 때문에 동기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조별 과제나 MT 같은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각자 다 속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제 상황이 되니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누군가의 솔직한 조언이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라고 해주셨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적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원서 접수 무사히 하신 거 축하드리고 긴 삼수 생활을 하신 것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를 나와봤잖아요. 거기에 삼수한 언니 오빠들도 많이 봤고
있고 밑에 후배들도 삼수한 사람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어떤 사람이 대학에서 적응을 못한다? 이유가 삼수에서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언니 오빠들을 좀 좋아해. 내 경험에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대접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좀 친해지면 완전 놀리거든요. 근데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 대학 내에서 본인 포지션을 잘 찾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너그럽게 잘 맞춰가면서 지내시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답변이 잘 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성희님. 저는 슈퍼 내향인이에요. 사회생활 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어 가는데 다들 쓴다는 사회인 가면조차 못 쓸 정도로 낯을 많이 가립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사람을 대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말도 뱉기까지 여러 번 생각해야 되고 겨우 꺼낸다 해도 자신감 없는 목소리에 심장이 계속 뛰어서 눈도 못 마주칩니다.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항상 눈치 좀 그만 봐라, 편하게 해라, 겁먹지 말아라 같은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런 제가 사회적으로 미숙해 보이진 않을지 걱정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결국 혼자 있는 걸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멋진 내향인 대표 성희님의 생각이 듣고 싶어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일단 멋진 내향인 대표 감사드리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모두가 모두를 조금씩은 맞춰가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내 노력, 내 몫을 하긴 해야 돼요. 이 사연자님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하시지만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는 있는데 노력을 안 하고 더 말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크게 이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 말을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이 내향인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좀 더 만연하게 퍼지면서 약간 거기에 더 숨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나 내향인이라서 말 못하는데? 라는 거에 그 뒤에 숨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말이 서툴러도 한마디 하는 사람 vs 말 못하니까 그리고 나 심장 쿵쾅거리니까 빠질래 하는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서툴러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그 마음을 주기 마련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저도 많이 이해하지만 조금씩 포기하지만 말고 조금씩 더 노력해서 나아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니, 저 진짜 고민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못 털고 언니한테만 털어놔요. 저는 만 25이고요. 엄마 아빠가 엄청 엄격하세요. 외박 절대 금지, 친구들과 여행 금지, 밖에서 술 마시기 금지, 통금 11시 반, 남친 절대 금지. 근데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라서 아빠 엄마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투쟁을 안 해온 건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그 대신 거짓말을 엄청 쳤어요. 그냥 저는 닌자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하고 남자친구랑 여행도 갔고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엄마 아빠가 막 인증해라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은 안 주시거든요. 엄마 아빠도 은근히 아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닌 터라 몇 주 전 계약이 종료됐어요. 근데 아직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다니는 척 매일 집 밖을 떠돌다가 온답니다. PC방 같은 곳 가서 다른 일 알아본다던가. 제가 생각해도 엄청 미련한 걸 알아요. 근데 이걸 솔직히 말하자니 앞이 막막하네요.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긴 싫어요. 언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엄격하시다. 뭐 이런 거 금지 금지 금지. 저도 좀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일단 거짓말을 하는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절대. PC방 같은 데 가서 떠돌다가 온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는 살면 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냥 언젠가는 해야 될 일 반창고 떼듯이 빨리 떼야 되는데 지금 겁나니까 계속 미루고 말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엄격하든 아니든 자식이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분리, 독립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게 같이 안 산다고 독립 이런 게 아니라 20살 됐다고 독립 이런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분리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든 저도 겪었고 고탱도 겪었을 것이고 모두가 다 그 과정을 언젠가는 겪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괴롭겠죠. 막 당장 막 혼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여기서 끝내야 끝나요. 끊어야 끝나. 근데 그게 부모를 완전 뭐 배신해라,
완전 엇나가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잘 설득을 해야겠죠? 남자친구랑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고 이제 통금을 하기에는 나도 내 스스로를 잘 케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좀 믿어봐라 하는 그런 대화가 맞겠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런 그 중고등학생 때 했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단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제 계약이 종료됐다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더 안심하지 않으실까. 딸이 어른스럽게 잘 이야기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PC방 가가지고 어떻게 떠돌다 오고 그래. 진짜 내가 다 막막하네. 좀 이렇게 치우쳐서 찍힌 바람에 좀 다시 조정을 하고 왔고요. 네, 다음 사연. 남편의 상사 문제입니다.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며 의논하며 해결해야 되는데 늘 윽박지르고 짜증내고 성과는 본인이 다 가져가는 상사입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편이 다 해왔는데 승진도 이번에 못해서 속상해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속상해하는 남편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회사에서 또는 상사에게 남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읽으면서 이런 마음씨의 아내가 있는 것으로도 꽤 이미 큰 위로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직접적으로 막 우리가 상사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진짜 부당한 일 아니고서야 막 왜 저 승진 안 됐죠? 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힘들고 내 삶의 기둥이 일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의 기둥이 살짝 주춤해도 다른 가족과 사랑의 기둥이 튼튼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커버를 쳐주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 기둥을 더 탄탄히 하면 일할 때도 내가 이번에 승진 안 됐고 저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얼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모르겠네 아들 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녀들 보면서 행복하게 우리 아내랑 같이 시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다음 저는 초등교사인데 호주 워홀을 가고 싶어요. 사실 호주 이민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경험을 위해서 워홀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직을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워홀을 사유로 휴직은 안 되고 그만두면 임용 다시 쳐야 돼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이민을 위한 1년 워홀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계속 한국에 있어요. 워홀 갔다가 막상 이민을 가고 싶지 않다고 느끼면 그냥 안정적인 직업 때려치우고 워홀 갔다 온 사람이 되는 거라 너무 도박이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언니가 말한다고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지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되게 안정적인 직업 갖고 계신 상황에서 갑자기 이 호주 이민, 호주 워홀이라는 게 이 바람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좀 싱숭생숭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계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호주 이민, 호주 워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방송이나 뭐 SNS나 뭐 주변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나도 요거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호주에서 그리는 삶이 뭔가 있다. 나는 호주에서 뭐 서핑 강사로 평생 일하고 싶어. 나 서핑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나는 뭐 그런 게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난 호주로 가겠어. 약간 좀 그런 정도의 어떤 목표나 의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삶을 그려보고 그거에 확신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제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시나리오.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불편할 것 같고 쓰면은 정리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 하셨잖아요. 저한테 언제 박힌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고민이 들 때 나를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엘사가 다시 안나한테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이 처럼 자기 자신을 제3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고 행복할 것인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서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사실 안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오빠가 편하게 얼굴 보고 지내자고 해서 저도 평소처럼 오빠랑 얼굴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빠랑 오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제 옆에 오빠가 앉고 오빠 친구가 제 앞에 앉아 있어서 저는 제 앞에 앉은 오빠랑 더 많이 장난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까 오빠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항상 연락도 먼저 하고 제가 젓가락이나 뭐 떨어뜨리면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아는 언니가 오빠한테 그럼 땡땡이 남자 소개시켜줘도 돼? 그러니까 사연자분 남자 소개시켜줘도 돼? 이러니까 안 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뭔가 요즘 오빠가 저한테 좀 다정해지고 착해졌어요. 이 오빠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재밌다. 역시 연애 사연은 좀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이 오빠 왜 고백을 했는데 찼대? 응? 이것은 일단 너무 어장에 두려고 하는 그 오빠의 심보가 느껴지는데, 항상 연락 먼저 하고 뭐 남자 소개시켜줘도 돼? 이러니까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거 때문에 사연자분이 뭐야? 왜 소개시켜주지 말래?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도 팩트는 안타깝지만 고백을 했는데 차였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만약에 진짜 안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도 이 오빠가 나랑의 가능성을 봤거나 나를 좀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차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땐 이 오빠를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좋은 오빠, 얘 나를 좋아하네 라는 확신이 든 남자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계속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계속 좋아할 거기 때문에 잠시 좀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까워. 시간 아까워. 다음. 안녕하쇼요. 대학생 핍박입니다. 저는 요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학원비, 비싼 맛집의 식비, 특히 여행비 등등 많은 경험을 위한 지출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저축해놔야 될지 어른 성인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추가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핍박이 대학생 때 그렇게 돈을 막 저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잘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지극히 제 의견이지만 막 너무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알바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낭비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내가 지금 저축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저 래퍼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사 못 쓰면 뭐라 할까 걱정돼요. 짧고 굵은 사연이 왔는데, 근데 이미 안 하려는 마음을 혹시 먹은 거 아니야? 약간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 왜냐면 이게 뭔 일이든 뭐 직장인이든 전문직이든 뭐 배우든 래퍼든 다 이런 반응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 너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지적이나 너 그거 실수했어 라는 그런 소음은 뭘 하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래퍼가 그런 말 따위로 작업을 중단해서야 되겠어? 응? 그리고 또 자고로 그런 서사가 있어야지 또 다음 가사에 써먹고 또 다음 거에 써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할 줄 아는 래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소민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때부터 우소 피글러그를 전부 챙겨보았던 핍박이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취준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출발선 앞에 서니 더더욱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보건 계열인 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생각인데 사실 제 전공에 큰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겨우 다니고 졸업도 겨우 하고 국가고시도 어찌저찌 합격했으나 학점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전 목표 병원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밥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벌어도 만족스러운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나 저희 친척들, 부모님의 지인분들께서 기대가 너무너무 크세요. 다들 제가 취업을 정말 잘할 거라고 믿고 계시고 유명 대학병원에 한번 취업할 거라고 기대감을 팍팍 갖고 계시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대신 현실적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직장에 바로 취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의 말씀대로 취업을 상대적으로 늦게 하는 한이 있어도 제 수준보다 높은 직장에 이력서를 넣어보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경력이 중요한 업계이다 보니까 괜히 목표보다 높은 곳 들어가겠다고 설치다가 시간만 버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네요. 잔소리 훈수 달게 받겠습니다. 굉장히 상쾌한 사연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진짜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 같아. 본인을 잘 알고 너무 과장된 꿈을 꾸지도 않고 사소한 거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아는? 그거 굉장한 무기예요, 일단. 왜냐면 끝까지 본인들한테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계속 비교하고. 근데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나 열심히 했고 뭐 네임드 뭐 대학병원 이런 거에 큰 욕심 없어. 이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족들의 기대라는 건데 이게 왜 아직까지 가족들이 기대를 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크게 실망을 끼쳐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가 높다는 거는 여태껏 너무 그 기대에 맞게 출중하게 잘해오셨기 때문이야. 이걸 한 번은 꺾긴 해야 돼요. 어머, 제가 저러네? 사실 그 정도도 아니야. 지금 그 정도의 엇나감이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한번 그거 반전으로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원래 이래요? 뭐 기대하셨어요? 약간 이런 모먼트가 과정에서는 그런 모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한테 이제 기대를 더 못하게 할 지금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에도 지금 굉장히 잘하셨다고요. 지금 누가 보면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야. 너무 사랑하는 가족의 조언이고 이런 걸 알지만 결국 내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돼. 왜냐면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너무 결론을 미리 짓지 마. 그냥 가족들이 완전 실망하겠지? 아, 그러면 높은 데 지원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가족들이 아, 그랬니? 조금 아깝다. 근데 너가 거기가 좋다 하면 그것도 응원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실망하시더라도 그냥 내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나는 후회 없는 거니까 길게 보면은 괜찮고 그렇게 착실히 하는 거 보시면 부모님이나 주변 친척분들도 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네. 오케이.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대가 되고 주변 친구들이 점점 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저를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섭섭해요.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절 바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알던 친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 친구들의 삶의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텐데 이럴 때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애로도 이렇게 힘든데 미래에 누가 결혼하면 전 어찌 될지 어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이 사연자분이 그 친구 관계에 대한 나의 그 기대와 무게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상처를 혼자서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떠나고 버림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자리로 막 흩어지는 중인 거예요, 지금. 20대잖아요? 나는 이거 지금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막 여행 가서도 각자 관심사 다르면 하루를 따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누구는 막 애니메이트 갔다가 누구는 막 빈티지 쇼핑 갔다가 이런 것처럼 그냥 지금 내가 좀 해야 될 게 다른 것도 생긴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붙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 제 남자친구 생겼다고 막 우리 버리고 지네들끼리 놀러 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구나. 나는 그러면 그동안 뭐 혼자 놀아야지 아니면 좀 다른 친구들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좀 라이트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성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핍박이에요. 저는 현재 1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성격도 잘 맞고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남자와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남친 의견은 아직 모름. 그런데 저는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야근이 잦아서 현재 직장을 다니며 이직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아무래도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이 남친 마음이 떠날까봐 걱정이 돼요. 유유. 결혼 정년기인 나이에 백수 여자친구 뒷바라지를 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겠죠? 지금 직장에서 버티고 남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지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물론 연애보다는 제 삶과 커리어가 우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 되네요. 성희님께서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잔소리 훈수도 좋습니다. 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충전해야 돼. 이 중요한 순간에. 봅시다, 아가씨. 이 마음은 좋아.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방향 좋아요. 근데 내가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할 때까지 백수인데 그 사이 남친 마음이 떠날까 봐 걱정이 돼요. 이거 사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첩첩삼중으로 결혼 정년기인 나이에 백수 여자친구 뒷바라지를 하는 건 힘들겠죠? 이거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생각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 설사 지금 백수가 될 것 같다고 남친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남친이 난 백수 여친 뒷바라지는 못 하겠는데? 헤어지자. 라고 했어. 그러면 진짜 땡큐야. 왜냐면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랑. 그런 사람한테 내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어봐.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긍정적인 거야. 그것도 어찌됐든 잘 된 거야. 그리고 얘기했는데 남친 마음이 안 떠났어. 그런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 내가 지금 직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은 재취업을 할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남친이랑 얘기를 하면 된다. 뭐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돈 다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누가 누구를 뒷바라지를 합니까? 뭐든 지금 남편 아내가 돼도 누가 누구를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걔 인생은 걔 인생이고 내가 스스로 잘 서 있어야 둘이 같이 서 있을 때도 안정적인 거니까 그냥 본인한테 내 커리어에서 내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남자친구의 의견도 구해보시고 너무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하면 썩어요. 썩고 타이밍을 놓치게 돼. 연애보다는 제 삶과 커리어가 우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 되네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거랑 내 삶의 커리어랑은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네. 좀 캄다운 해야겠어. 네, 이렇게 고민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다들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남친이 떠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을 이것 말고도 거의 600여 개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 여러분들 너무 치열하게 잘 살고 계시다?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 고민도 많고 고민을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모습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연들에서. 우리 핏박이들은 전체적으로 좀 더 당당하면 좋겠어. 덜 불안해하고 덜 비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고민 상담하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많이 주무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민은 잠으로 해결될 때가 많아요.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잠이 진짜 중요하대요. 이 뇌에 그런 잡생각을 좀 치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시다. 그러면 진짜 갈게요. 안녕.